죽은 친구의 유언, 내 아내를 부탁해. 나는 그 말을 지키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내 친구의 아내였다. 그런데도 사랑하고 말았다. 유언을 따라 그녀 곁을 지켰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죽은 친구의 부탁, 내 아내를 지켜줘. 저는 김명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되었지요. 인생이란 걸 반세기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행복을 동시에 안겨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제 오래된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지요. 저는 막 정원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명호입니다. 명호 아저씨.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재호의 딸 지영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재호,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그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이요. 잠자리에 드신 후에 심장마비였대요. 4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항상 웃으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었지요. 그러더니 결국 지금 어디에? 상주병원 장례식장이에요. 첫째 빈소에.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와 살기 시작한 지 3년째였고 서울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마치 하늘도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군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 철원 최전방 부대에서 만났지요. 저와 재호는 같은 소대에 배치되었고 첫눈에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시골 출신의 소박한 사내 둘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고 제대 후에도 그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때는 서로의 들러리를 섰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함께 기뻐했으며 부모님들의 장례를 치를 때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재호는 은퇴 전 중학교 교감으로 일했고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영정 속 재호의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2달 전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을 때 잠깐 만났었지요. 그리고 그때 제 시선이 영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이연이 재호의 아내였습니다. 뒤에서 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40년 전 제가 처음 본 그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고든 등, 그리고 언제나 고요한 분위기.
연희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 더 이상 울 눈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명호 씨. 그녀가 저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 바보야, 어떻게 먼저 가버릴 수가 있니? 가슴 속으로 외쳤지만 재호는 이제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의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낭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아직 65, 그리 늙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는 공식적인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다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명호 씨께 전하는 고인의 메시지입니다. 봉투를 받아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명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거겠지?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 나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의사는 내게 5년을 주었고 나는 4년을 살았으니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고 생각해. 명호야, 우리는 40년을 함께했지. 너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었어. 그래서 부탁이 있다. 내가 먼저 간다면 연희를 부탁한다. 그녀는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참 여린 사람이야. 나 대신 옆에 있어줘. 날 대신해. 지켜줘. 너밖에 없다, 내 친구야. 내가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부디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 영원한 친구 장재호가.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런데도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는데 그날 저녁 저는 연희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집, 재호와 함께 30년을 살아온 그 집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연희 씨는 이제 그 큰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재호가 편지를 남겼다면서요? 연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연희 씨의 눈에 순간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답니다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연희 씨. 저는 감히 그녀의 손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호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연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명호 씨. 하지만 우리 예전처럼 지내는 건 좀. 그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는 단지 고인이 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끔 들러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 정도로 시작해 볼까요?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러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정원에 잡초를 뽑고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 같은 것들이었지요. 연희 씨는 항상 커피 한 잔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장을 같이 보러 가기도 했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씨는 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느 날 연희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적당한 핑계를 대야 할까요? 글쎄요.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희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말. 명호 씨 같은 분이 평생 혼자 사신 이유가 그것뿐일 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치과는 언제나 예리했습니다. 재호는 그런 그녀의 통찰력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지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저는 그저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제 시골집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서울과 제 집 중간쯤에 있는 곳이었죠. 연희 씨를 자주 보러 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희 씨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감정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제 마음은 항상 그녀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재호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은 친구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요? 매일 밤 저는 재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친구야. 하지만 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 40년이 지나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희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우산 없이 정원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희 씨, 비가 오는데 왜 여기 서 계세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재호와 제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제 우산을 그녀 위로 옮겼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늘이 내려주는 눈물이니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워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들어가요. 감기 걸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명호 씨.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40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가 그립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고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저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배신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희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황급히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명호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4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보다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명호 씨,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도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호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당신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그 말에 제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연희 씨. 잠시만요, 명호 씨.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한 달간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한 달은 제게 마치 4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과 싸웠고, 매일 아침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명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연희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호가 남긴 것이에요.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가져다 주었어요. 1년 후에 열어볼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대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가요?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보라고 했대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먼저 영상을 보고 나서 편지를 읽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재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연희 씨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 연희야. 그리고 명호야. 내가 이 영상을 남긴다는 건 이미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재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남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이건 내가 너희 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호야, 아마 지금쯤 연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겠지. 사실 말 못했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연희를 좋아했던 거. 그 말에 저는 굳어버렸고 연희 씨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가장 깊은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마음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 하지만 넌 한 번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 내가 그녀에게 고백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넌 그저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명호야. 재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희야, 당신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 명호가 당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았어. 그는 진정한 친구였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먼저 가야 한다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내 아내 곁에 설 수 없단 걸 내가 제일 잘 알아. 명호야, 내가 연희를 사랑한다면 그건 배신이 아니야. 그건 우리 셋의 인연이 계속되는 거야.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야,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명호야,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연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40년이라는 시간과 우리 셋의 인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연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재호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에게, 그리고 나의 영원한 친구 명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아마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 삶은 너무 짧아.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지. 명호야, 내가 40년 동안 숨겨온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한 번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던 건 그것이 우리의 우정을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쩌면 내 대답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 연희야,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 때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 특히 명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단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야. 하지만 이제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너희 둘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부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테니.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장재호로부터.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제 고통을, 그리고 제가 그와 연희 씨를 위해 치른 희생을. 연희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명호 씨,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40년 동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하지만 재호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연희 씨는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재호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내 마음속에 무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 공간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을 줄은. 우리는 그날 밤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기억들, 서로를 향한 첫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이유로 그 감정을 숨겨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없이 그저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해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재호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재호의 아들 준영이는 제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재호의 유언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리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연희 씨가 문득 재호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는 날도 있었고 제가 꿈에서 재호를 만나 용서를 구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우리의 사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5년 후 우리는 시골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을 품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연희 씨는 정원 가꾸기를 즐겼고 저는 나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나이든 손가락들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 재호의 기일에는 함께 서울로 올라가 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그를 기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재호의 묘비 앞에 서서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다. 근데 너도 알았지? 내가 그녀를 평생 사랑했다는 걸. 연희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처음 봤을 때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셋의 이야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우정과 사랑,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연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호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호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당신을 사랑한 것도 모두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명호 씨.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친구의 부탁, 내 아내를 지켜줘. 그 말은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7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조차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연희 씨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약속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